배철수의 고용 삼국지. 제5부 이각과 곽사 그 마지막 회. 이각과 곽사의 대추격 속에 천자의 일행은 마침내 무사히 옛 수도였던 낙양에 도착했다. 그러나 동탁이 불살라버린 낙양은 이미 예전에 화려했던 그 낙양이 아니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연합군의 집중 폭격을 받은 독일의 함부르크보다도 더 처참한 폐허의 잿더미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이것이 정녕 그 화려했던 도시 낙양이란 말이야. 이젠 아무것도 없고 허벌판뿐이로구나. 아이고, 폐하, 바람이 찹니다. 저기 모닥불을 지폈으니 가서 불을 좀 쬐시지. 따뜻하구나. 자, 태호도 내 옆으로 오시오. 어따라 없어 따뜻하네요. 어따 좋다네. 이럴 때 고구마라도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쿠킹 오일에 싸서 불 밑에 넣어두면 그것이 아주 그만이지. 여기다가 옆에요. 예, 고만 쉐리 쥐포를 한두 마리 구워가지고 소주를 한 다 확 쉐리 하면 탁 지어기는데. 그만하시오, 태호. 쥐포, 소주. 땡긴다. 한편 그 시각 천자의 구원 요청을 받은 조조는 고민하고 있었다. 연주성 안의 대회의실에는 기라성 같은 조조의 부하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천자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사신이 도착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중요한 순간이다. 어찌할 것인가? 그대들의 의견을 기탄 없이 말하라. 조조가 자신의 장자방이라고 극찬했던 제1의 작전참모 순욱이 일어섰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찍이 황건적에 난 이후로 한나라의 국위는 땅에 떨어지고 천자의 존엄성은 무너졌습니다. 민심은 이미 한나라를 떠난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바로 지금이야말로 천자를 보위하여 우리의 이상을 펼칠 때입니다. 천자를 등에 업고 명분을 얻게 되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천하의 제후들을 호령할 수 있습니다. 영웅의 큰 뜻으로 천하의 이심을 모은다면 천하의 패권은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장군, 이것은 하늘이 주신 기회입니다. 절대로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조조는 영특하고 그리고 과감하다. 그는 순욱의 한마디로 단숨에 진로를 결정했다. 그렇다. 바로 그거다. 순욱이 뜻이 바로 내 뜻과 같다. 전군 출동 준비. 낙양으로 진군한다. 이렇게 해서 조조는 천자가 있는 낙양으로 향한다. 그런데 정사에 따르면 이때 당시 천자가 구원을 요청한 것은 조조뿐이 아니었다. 당시 최강의 실력을 자랑하고 있던 하북의 원소에게도 사신은 파견됐는데 그러나 원소는 조조와 달리 망설이고 있었다. 천자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어찌해야 될까? 조조에게 순욱이 있다면 원소에게는 저수라고 하는 명참모가 있었다. 장군,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주신 기회입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당장 가서 천자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천하는 우리 것이 될 것이옵니다. 하지만 이곳 하북당도 물자는 풍요롭고 군비는 넉넉하다. 지금도 천하에 우리와 맞설 자가 없지 않은가? 굳이 권위가 땅에 떨어진 천자를 도울 필요가 있을까? 장군, 천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하나 천자를 돕게 되면 명분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부터 정부군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왜 모르시옵니까? 글쎄, 한번 생각 좀 해보고 천천히 다시 얘기하자. 장군,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사옵니다. 글쎄, 천천히 생각해보자니까. 우유부단한 지도자 원소. 우리도 일찍이 이런 지도자를 모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알고 있다. 누가 지금 이 사람 얘기합니까? 나 이 사람 보통 사람입니다. 물러보지 마세요. 노는 물이 틀립니다. 5% 부족합니다. 믿어주세요. 물론 그렇다고 화끈한 지도자가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니다. 누가 또 본인 얘기를 하고 있나? 본인은
조용히 살고 싶은데 왜 자꾸 나만 갖고 그래? 기회는 잡는 사람의 것이다. 원소와 조조의 바로 사소한 성격 차이 하나가 이 중요한 순간에 그들의 운명을 뒤바꿔 놓고 있었다. 훗날 천하의 패권을 놓고 다투게 되는 두 사람의 대결도 결국 원소의 바로 이 우유부단한 성격으로 인해 승패가 갈리게 된다. 한편 그 시각 낙양의 천자 일행은 임시로 움막을 짓고 거처로 삼고 있었다. 조종의 중신들은 사방으로 흩어져서 살림살이와 먹을 걸 구해오는데 이건 거지가 따로 없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고. 자, 조용들 하시오. 다들 오늘 구해온 걸 꺼내봅시다. 먼저 경제수석. 팩은 뭘 구해왔습니까? 다들 놀라실 겁니다. 짜잔! 냄비입니다. 구멍도 하나도 안 나고 아주 깨끗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행자부 장관 차례입니다. 뭘 구해오셨습니까? 저는 그냥 먹을 걸 좀 구해왔습니다요. 설탕하고 소다입니다. 아니, 설탕하고 소다요? 그걸로 뭘 해먹습니까? 제가 어제 우연히 발견한 요리법인데요. 냄비를 한번 이리 줘보세요. 냄비에다가 일단 설탕을 반 큰술 붓습니다요. 그리고 불에 지펴갖고 살살 녹입니다. 이때는 말이죠, 불 조절이 아주 중요한데 말이죠. 자, 보세요. 녹는 거 보이십니까? 거의 설탕이 이렇게 넉넉하게 녹았을 때, 바로 이때 소다를 이제 살짝 부으면은, 자, 어떻습니까? 노릇노릇한 색깔 좀 봐요. 한나라의 신하들이 발견한 이 음식은 훗날 한국에도 전해져 뽑기라는 이름으로 커다란 인기를 끌었다고 한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자, 여러분. 저 사람 얘기를 신경 쓰지 마시고, 이번엔 국방부 장관 차례입니다. 뭘 구해오셨습니까? 저는 먹을 건 아닙니다만 먹을 거보다 더 중요한 걸 주워왔습니다. 먹을 거보다 더 중요한 거니 그게 뭔데요? 바로 이겁니다. 썬데이 서울! 오! 장관! 아주 큰일 하셨습니다. 장합니다. 여러분 박수! 자, 조용들 하시 어디 봅시다. 죽인다. 예. 근데 잠깐만. 이 페이지에 사진이 한 장 없어진 것 같은데. 그건 말입니다. 제가 찢었습니다. 아니, 어쨌습니까? 제 방탄모에 끼워놨어요. 심심할 때 보려고요. 좀 봅시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보초병이 다급하게 뛰어들어와 천자에게 급보를 알린다. 큰일 났세! 이각과 곽사의 군대가 낙양성 심리 밖까지 쳐들어와세! 뭐라고? 낙양성 심리 밖까지? 낙양성 심리하에. 진짜 지금 그 음악이 이 분위기하고 어울린다고 생각하나? 저런 발칙한 것들! 천자는 다급한 나머지 괜히 스탭들에게 화를 내고 신하들은 아까 뽑기를 해먹던 냄비를 집어던지며 도망칠 준비를 서두른다. 폐하! 어서 피하셔야 합니다, 폐하! 아니요. 이제 도망치는 것도 지긋지긋하오. 어차피 도망쳐봐야 이제 갈 곳도 없지 않소. 차라리 여기서 이각과 곽사의 칼에 맞아 편히 죽겠소. 보고! 이각과 곽사의 군대가 코앞까지 들이닥쳐세! 위험해!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반대편에서 지축을 울리는 말발굽 소리와 함께 한때의 대군이 모습을 드러낸다. 아니 저건 또 뭔가? 폐하! 저건 바로 조조의 군대이옵니다. 조조가 왔습니다. 뭐라고? 조조가?
그렇다. 찬스에 강한 남자 조조, 타이밍을 아는 남자 조조, 그의 군대가 드디어 도착한 것이다. 폐하, 소인은 조조군의 선봉장 하후돈이라고 하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폐하를 호위하겠사옵니다. 늠름하도다. 믿음직스럽도다. 그런데 한편에서 천자를 향해 돌진해오던 이각과 곽사의 군대는 갑자기 등장한 조조의 대군을 보고 당황하기 시작한다. 아니, 저게 뭐야? 아니, 저건 조조의 군대 같은데? 조조? 아니, 저놈이 어느 틈에... 이봐, 가오! 조조가 나타났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솔직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사옵니다. 그래. 무조건 항복하세요. 싸봤자 뭐 단 1%도 승산이 없어요. 이 자식이 정말! 널 나봐봐! 우리가 왜 젊어? 너 죽을래? 분수를 모르는 이각과 곽사, 그들은 마침내 가허의 충고를 물리치고 조조와 정면 대결을 펼친다. 역적 이각과 곽사는 들어라. 지금 당장 천자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의 목숨만은 살려주마. 임마! 에라이, 웃기지 마라, 임마! 네가 조조면 다냐? 아니야. 얘들아, 공격해라! 이각과 곽사의 군대는 무려 10만이 넘는 대군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여기저기서 긁어모은 잡병들로 전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런 그들이 정예를 자랑하는 조조의 군대와 맞섰으니 결과는 뻔하다. 단 한판 싸움으로 떡이 되고 만다. 이각과 곽사 두 역적의 몸을 베라! 어린 시절부터 중마고우였던 이각과 곽사, 동탁의 부하로 함께 일하다 한때는 천하의 패권을 잡기도 했던 두 사람. 이제 이들에게 최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가가, 곽사, 우리 한 놈이라도 더 죽이고 정말 멋있게 죽자. 좋아. 그들은 주윤발과 장구경의 흉내를 낸다. 야, 어깨 맞게. 자, 준비됐지? 준비됐어? 십산장전. 장전. 자, 간다! 快要走過，終於走到永未。 그러나 흉내는 흉내로 끝나고 두 사람은 조조군의 무차별 사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즉사한다. 어쨌든 이로써 천하를 소란케 했던 역적 이각과 곽사는 이렇게 최후를 맞이했다. 이각과 곽사를 토벌한 조조는 즉시 낙양에 임시 궁전을 지어 천자를 모신다. 그리고 무려 10만 석의 식량을 백성들에게 풀어 낙양의 온기를 불어넣는다. 조조는 단숨에 영웅이 됐다. 조조, 그대 조조야말로 이 나라의 충신이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폐하. 별자리를 보고 점을 치는 것을 일컬어 점성술이라고 한다. 당시 한나라의 신하 중에 왕립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점성술의 대가였다. 그가 하루는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이런 말을 했다. 화성이 빛을 잃고 토성이 새로운 힘을 얻고 있다. 화성은 한나라를 상징하는 별이다. 이제 조만간 반드시 천자가 바뀌리라. 조조는 이 얘기를 전해 듣고 빙긋이 미소 지으며 이렇게 얘기했다. 천하의 주인이 바뀐단 말이지. 그렇다면 다음 천자는 누구란 말이냐? 나는 그것이 궁금하다.